19세기 말 중국 청나라. 이른 아침부터 꽃단장에 한창인 황후. 마마, 손이 얼마나 매끄러운지 달걀 흰자위 같습니다. 자고로 여인이란 자기 자신이 꾸밀 줄 알아야 합니다. 자네도 이제 피부 관리 좀 해야 할게. 네, 마마. 명심하겠습니다. 자, 이건 그만 됐고 머리 관리나 해볼까? 순간 궁녀들이 당황하기 시작하고 왠지 모를 음산한 기운이 방안을 가득 메우는데 궁녀의 손끝까지 그 긴장감이 전해질 정도. 대체 왜 궁녀들은 이토록 두려움에 떠는 것일까? 바로 그때 내 인연! 네가 감히... 마마!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느냐? 마마! 대우 마마! 목숨만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궁녀의 잘못된 행동은 황후의 화를 부르게 되고 분노를 사귀지 못한 황후는 칼을 쥐고 마는데 그녀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그렇게 결국 한 명의 궁녀가 사라졌다. 그녀는 바로 희대의 악녀 서태후였다. 청나라 말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서태후. 그녀는 권력 앞에 모성에 맞아버린 비정한 어머니였고 멈출 줄 모르는 사치와 향락은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는데 그런 희대의 악녀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었다. 1862년 8월 한풍제가 죽고 1년 후 한풍제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서태후와 동태후가 자리를 함께했다. 그런데 이때 자네, 지금 생각이 있는 겐가? 마마, 무슨 말씀인지. 선왕의 본부인이자 제1황후는 바로 나일세. 선왕의 후처였던 자네가 나와 나란히 들어가는 것이 예법에 맞다고 생각하는가? 자네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시게.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마마? 그렇다. 명문가 출신으로 한풍제 정부인이자 거처가 자금성 동쪽에 있어 동태후라 불렸다. 이 두 태후 사이에는 늘 미묘한 서열 싸움이 있었고 동태후는 서태후를 하대하며 견제하기도 했는데 근데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네 그려. 자네라도 세월은 비껴갈 수 없나 보네. 마마, 저는 상고를 겪은 여인이지 않사옵니까? 어찌 상고를 겪지 않은 마마와 똑같겠사옵니까? 그런데 이를 어쩌나. 그렇게 몸까지 상해서 낳은 아들이 애미를 버리고 나를 더 따르니 말이오. 동태후, 내 이 지옥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사실 서태후는 동태후와 달리 궁녀 출신의 천한 신분이었다. 하지만 뛰어난 미모와 화술로 한풍제 눈에 들게 된 서태후. 그녀가 동태후를 이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미모뿐이었던 것. 동태후에게 자존심을 짓밟힌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는 일이 있었으니 맞아야 동태후보다 훨씬 더 예뻐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름을 펴준다는 옥봉 마사지였다. 자, 이제 그것을 가져오너라. 네, 마마. 그녀가 옥봉 마사지 후 늘 찾는다는 그것. 어쩝니까? 여긴 없습니다. 못 찾으면 우리 주로 목숨입니다. 빨리 찾읍시다. 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궁녀들을 이토록 두려움에 떨게 한 것일까? 바로 그때 마마, 찾았사옵니다. 그렇다. 궁녀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건 바로 천연 진주. 어서 가라. 그녀는 맑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천연 진주 가루까지 먹었는데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아직 당도하지 않았느냐? 마마, 지금 막 당도했습니다. 오늘 데려온 이는 출산한 지 37시간이 되니라 하옵니다. 37시간이라. 어제보다 빨라졌구나. 당장 들라해라. 세월을 거스르고자 갖가지 비법을 썼던 서태후. 그녀는 왜 갓 출산한 산모를 애타게 찾은 것일까? 그 이유는 놀랍게도 마마, 방금 짜낸 초유입니다. 그녀는 매일 이렇게 출산한 지 48시간 이내인 산모를 데려다가 초유를 마셨던 것이다. 젊음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동태후를 이기기 위해서라면 거칠 것이 없던 그녀였다. 심지어 달걀 흰자와 돼지 기름을 섞어 만든 한방팩으로 전신 마사지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서태후는 늙지 않는 피부를 유지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이다. 그 결과 70대에도 10대 같은 피부를 자랑했다는 서태후.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콤플렉스가 있었다? 가진 노력으로 지켜낸 피부를 보며 흡족해하던 서태후. 그런데 대체 그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놀란 것일까? 그렇다. 그녀가 가진 단 하나의 콤플렉스, 그건 바로 탈모였다. 40세부터 진행된 탈모로 괴로워했던 서태후. 머리카락에 대한 집착은 그야말로 무서울 정도였는데, 이건 그만 됐고 머리 관리나 해볼까? 그러다 보니 매일 아침 머리 손질을 담당하는 궁녀는 그야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두려움과 긴장감 속에 빗질은 시작되고,
하지만 탈모 때문에 머리카락은 또 빠지게 된다. 내 이년! 네가 감히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카락에 극도로 예민함을 보인 서태후. 그녀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머리카락 몇 올에 자신의 궁녀를 가차없이 죽였던 것이다. 어찌합니까? 대체 이게 몇 번째란 말인가? 난 이제 죽었어. 내일부터 내가 머리 담당이란 말이오. 아니 대체 마마님의 머리는 왜 그렇게 잘 빠지는 거요? 낸들 압니까? 난 이제 모르겠어. 난 이제 죽은 목숨이오. 그럼 내일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어? 대체 환관이 생각해낸 비책은 무엇이었을까? 과연 그 비책이 사지에 몰린 궁녀들을 살릴 수 있을까? 다음 날 화장을 마친 서태후가 머리 손질을 시작했고 잠시 후 다 됐사옵니다, 마마. 놀랍게도 머리카락은 한 올도 빠지지 않았다. 흡족하구나. 앞으로 내 머리는 네가 빗도록 하여라.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사실은 이랬다. 넓은 소매단 안으로 빠진 머리카락을 몰래 집어넣었던 것. 서태후를 모셨다는 환관이 쓴 글에 의하면 서태후는 40세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해 68세 때 이미 대머리나 다름없는 상태였고 정수리에 붉은 점토로 가짜 머리카락을 붙였다. 실제로 서태후의 사진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실제 사진 속 서태후의 이마선이 모두 다르다는 것. 그렇다면 그녀는 왜 탈모가 심했던 걸까? 시장하구나. 어서 들라이라. 극한의 미식가로 알려진 서태후. 이것은 맛을 봤으니 치워봐라. 바로 그녀가 먹는 음식들이 문제였다는 것. 그녀가 한 끼에 먹은 음식은 자그마치 128가지. 같은 음식은 3번 이상 뜨질 않았고 그녀의 한 끼 식사 비용은 10,000명의 하루 식사 비용과 맞먹을 정도였다. 문제는 이 음식들이 고지방 위주다 보니 머리에 유분이 많았고 그로 인해 탈모가 됐다는 것이다. 서태후 탈모의 또 다른 이유. 내 인연! 똑바로 하지 못할까? 마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장신구를 좀 더 많이 달아서 화려하게 말이다. 그것은 바로 무거운 머리 장식 때문이었다는 것. 자신의 경쟁자였던 동태후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 무조건 화려하고 큰 장신구만을 착용했던 서태후.
그런 그녀의 무거운 머리 장식이 탈모를 불렀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머, 황제. 어서 오십시오, 황제폐. 낳아준 자신보다 공태우를 더 따르는 아들에게 분노한 서태후. 결국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들마저 죽음으로 몰아넣는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다. 뿐만 아니라 평소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고 굴욕감을 안겼던 동태우마저 독살하고, 이처럼 서태후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 일을 모두 제거했는데, 이 나라는 내 것이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나란 말이다. 이런 그녀의 걷잡을 수 없던 야망이 스트레스가 됐고 결국 탈모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자신의 신분과 치부를 감추기 위해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았던 악녀 서태후. 그녀가 대머리가 됐던 건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아니었을까? 지난 2002년 미국의 한 병원. Oh my goodness! Isn't he an actor? Yeah, he is. But what is he doing here? 갑작스런 배우의 등장으로 병원이 소란스러워졌는데 Doctor, what's wrong with me? It's a brain tumor. To be exact, it's an acoustic pneumonia. 갑작스러운 뇌종양 판정. 이제 막 헐리우드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배우에겐 치명적인 병이었는데 뇌종양의 하나인 청신경 종양은 안면마비, 청력 상실은 물론 수술 중 사망할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었다. Can I still continue acting? Well, we'll have to see how your surgery goes. But in the worst case, you may have to give up your profession as an actor. What? 뇌종양 판정으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은 남자. 그는 대체 누구일까? This all seems horrible. Sorry. 전 세계 영화 팬들을 흥분시킨 액션 히어로 어벤져스와 국내 관객 수 300만을 돌파한 비긴 어게인의 주인공. You don't have a demo? No. Well, do you have MySpace or Facebook? 그는 바로 헐리우드의 연기파 배우 마크 러팔로다. Okay, so I got a brain tumor. I think I'm gonna die, but it was like the best of the worst. I didn't die, but I learned a lot about myself. That I could survive a brain tumor.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가 되기 전 그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990년 미국 할리우드. 마크 러팔로는 배우가 되기 전 다양한 일을 했다. 페인트 공부터 Oh no! I'm late. 호텔 입구에서 문을 열어주거나 엘리베이터 층을 눌러주는 일. Hi, Theo. Which floor are you going to? Second floor. Have a nice day. Thank you.
그리고 주방일까지. 이외에도 땅을 파고 나무를 심는 일과 바텐더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오직 배우가 되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하지만 배우가 될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고 그는 10년 동안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다. Today is the last time for real. If I fail again, that's because not my way. 벽을 가득 채운 의문의 숫자와 X 표시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Let's do it. Hey, Mark, where are you going? Hey, today is the audition day. I must get the role this time. I see. Good luck, man. 그런데 I got this when I was on my business trip to Italy. I thought it would look good on you. Put it on when you have an audition. Ace, you handled the audition. Best. Scott. Oh, Scott. 벽에 적은 숫자들과 X 표시는 그동안 마크 러팔러가 본 오디션의 횟수였던 것. 그는 배우라는 꿈을 키우며 10년이란 긴 무명 생활을 했고 끊임없이 오디션에 도전했다. Wow, he's Scott's brother, the hottest hairdresser in town. Oh, I know the guy. He's famous, but why is he trying to do acting? Does he know how to act? 사실 마크의 동생 스콧은 베벌리 힐스의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였고 마크 러팔러는 자신의 이름보단 그저 스콧의 형으로 불렸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Whether it is noble in the mind to suffer the slings and the road of Altrogen Fortune. Your moderate natural acting is quite impressive. I do like your acting. Nevertheless, you don't fit the main character we have in mind. I'm sorry. Please, give me a chance one more time. No. Your audition is over. 결국 그는 평범한 인상이 주연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800번째 오디션마저 탈락하고 만다. So, how did the audition go? Failed again. I guess I'm not meant to become an actor. I should quit now. Mark, I know for sure you're gonna make it. Get up and try again. Okay? Thanks, Brad. 동생의 말에 힘을 얻은 마크 러팔러는 끊임없이 도전했고 드디어 그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찾아왔는데 바로 1998년 희곡 This is our youth에 캐스팅된 것. 포기를 모르는 그의 집념 때문이었을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I did it my best. But maybe I should give up. Jeez, how could I miss such a gem?
He's like Marlon Brando in The Godfather. He's going to be a superstar. 그는 이 연극으로 젊은 시절의 말론 브란도와 같다는 극찬을 받으며 연기력을 인정받았고 이것을 계기로 2000년 영화 You Can Count on Me의 주연이 된다. How would you ever know if you found the right I'm thing? not really looking for anything, man. I'm just like trying to. 그리고 이 영화 한편으로 2000년 몬트리올 국제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 수상, LA 비평가 협회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주목받는 배우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마크 러팔로는 돌연 자취를 감추고 마는데 Have you heard the news? I heard Mark's become an alcoholic. Really? Well, I heard he's doing drugs. What? No wonder he acts like he's possessed. Oh, but there's another rumor. Bring it. I heard, well, someone told me that Mark's got AIDS. 치명적인 루머였다. 하지만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소문은 기정사실이 되는 듯했다. 성공가도를 달던 그는 도대체 왜 갑자기 사라진 것일까? 하지만 소문과 달리 그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It's a brain tumor. In the worst case, you may have to give up your profession as an actor. Hey, you okay? Doctor, he's fine, all right? It was a major surgery that took over 10 hours. He withstood it very well. See? I told you, everything will be all right. Wait. Something is wrong. Why? Are you feeling pain? Which part of your body? It doesn't feel nothing. I'm trying to be smile, but my face not feeling nothing. What? I'm deeply sorry. The surgery was successful. However, he seems to have gotten facial paralysis as a side effect of the operation. What? My life as an actor is over. Everything over. 표정으로 연기해야 하는 배우에게 안면마비는 치명적인 후유증이었는데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What? Are you quitting after a few attempts? I know you can do it. Try one more time. 안면마비로 그는 더 이상 배우를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1년 후 마크 러팔로는 복귀에 성공했고 그는 위태로웠던 과거를 이렇게 기억한다. Ruffalo is when you have what seems to be bad luck that actually turns into good luck later. It's like getting a brain tumor, but then it being like the best thing that ever happened. That's actually your life. Yeah, but like not getting a job, but realizing like 6 months later if you had got that job, then you wouldn't have gotten a really plum job. Like it was a series of things that appeared as bad luck in the beginning, but would turn into good luck later. 위기의 순간마다 그의 곁엔 늘 형을 응원하는 동생 스콧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Hello? What? Excuse me. 마크 러팔로가 이토록 놀라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Oh my God. What happened? I'm sorry, he doesn't have much time. What? 죽음의 문턱에 선 남자는
다름 아닌 동생 스콧이었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총기 사고로 머리에 총상을 입은 동생 스콧. 안타깝게도 8일째 의식불명 상태였는데. Scott, I know you can pull this through. So please wake up, please. I beg you. There are so many things I want to show you, so please. 하지만 No! No, you cannot leave me like this. Wake up, Scott! Wake up! No. 2008년 12월 마크 러팔로는 그렇게도 사랑하던 동생 스콧과 이별을 했다. 마크 러팔로는 그 충격으로 동생과 살던 LA를 떠나 뉴욕으로 이사를 갔고 동생을 잃은 슬픔으로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았다. Mark! I told you to forget about me. I'm not acting ever again. I feel sorry about what happened to your brother, but are you really going to quit acting? It's not you, Mark. And if you think about Scott, you can't live like this. I can't. I can't perform. Take a look at this. 동생 스콧의 사망 이후 연기를 포기했던 그에게 전해진 한 편의 시나리오. 그리고 얼마 후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Here are this year's nominees for performance by an actor in a supporting role. Mark Ruffalo, The Kids Are All Right. 바로 아카데미 시상식의 나무주연상으로 노미네이트된 것. How do you feel? I'm grateful. My role, Paul, was a character which reminded me of my deceased brother, Scott. By acting Paul, it felt like I was spending time with my brother. I was inexorably happy. I dedicate this honor to my beloved brother, Scott. 연기를 포기했던 그가 복귀작으로 선택한 건 할리우드의 주목을 받은 가족 코미디극 에브리바디 올라잇이었다. 연기를 포기했던 마크 러팔로는 동생을 떠올리게 하는 극중 캐릭터 폴을 보고 이 작품을 선택했는데 그는 이 작품으로 2011년 아카데미 시상식 나무주연상 노미네이트, 뉴욕 비평가협회상 나무조연상을 수상한다. 늘 형을 지지했던 동생 덕분이었을까. 이후 그는 다양한 작품으로 인정받으며 할리우드에서 입지를 다진다. 그리고 2010년 드디어 운명적인 작품을 만나게 되는데 어느 날 마크 러팔로를 찾아온 남자 마크. 바로 절친한 동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였다. You are the perfect match to this character. You gotta do this one. I told you before, I don't fit this role. Why not? You're the only one who fits this role. Please, let's do this movie together. I said no. The actor who starred this character before had done it so well. I feel burdensome. Even my fans will not improve my acting. Cheers, stubborn man. Fine. First, read the script before you give me an official rejection.
마크 러팔로가 받은 시나리오는 다름 아닌 어벤져스. That's my secret cat. 개봉 당시 전 세계 흥행 역대 3위를 기록한 영화 어벤져스 1. 마크 러팔로는 헐크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배우 인생의 정점을 찍는다. You don't have a demo? No. Or do you have mice? No, Mom. 그리고 2014년 비긴 어게인으로 국내 관객 300만 돌파를 이뤄내며 한국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게 된다. 그는 스크린 밖에서도 지구를 지키는 영웅으로 자주 변신했는데 환경보호단체를 직접 만드는 등 다양한 사회 활동으로 자신의 소신을 행동으로 옮겼다. It also made me say to myself, when I do die, I want to look back on my life and say, that was my life. I did what I wanted to do. I didn't do what my priest wanted me to do. I didn't do what my mom and dad wanted me to do. I didn't do what my teachers, my wife, my agents, my managers, the publicists. I lived my life. And that was a big lesson to learn for me at that point.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결국 그 꿈을 이룰 것이다. 1939년 9월 1일 히틀러의 독일 나치 부대가 유럽을 공격했다. 역사상 최다 인명피해를 남긴 2차 세계대전. 약 6년간 계속된 전쟁은 종전이 다가올수록 연합군 쪽으로 전세가 역전됐고 독일의 지배를 받던 프랑스는 약 4년 만에 해방을 맞았다. 해방 3개월 후 프랑스의 한 초화 호텔에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대체 누구를 잡으러 온 것일까? You are under arrest on a treason charge of helping the Nazis. 그런데 놀랍게도 고상한 60대 이 여성이 용의자였다. 체포되는 상황에서도 여유를 부리는 이 여성. I haven't finished my morning coffee yet. Would you mind if I just finish it before I go? 도대체 그녀는 누구인 걸까? Upon the investigation by the French government, it was clearly found that you had cooperated with the Nazis. Therefore, it is apparent that you are a traitor to our country, whose nature of the crime is much worse than that of other traitors. Do you admit your guilt, Mrs. Gabrielle Chanel? 그녀는 바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이었다. 세계 섹스 심벌 마릴린 먼로, 퍼스트 레이디 제클린 케네디 등 세계적인 패션 셀럽들이 사랑한 브랜드. 체인 달린 백과 무릎 길이의 스커트 등을 제작해 여성 패션의 혁신을 선도한 디자이너이자 여자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워너비 브랜드의 창시자.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 그런 그녀가 반역죄로 체포된 것이다. Moreover, you are a fashion designer who represents France. Yet you have terribly damaged the reputation of France by leading an act of treason, which enraged the whole nation. 당시 프랑스 정부는 전쟁 중 독일에 협조한 반역자들을 처단했다. 전국적으로 12만 명의 프랑스인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 To Gabrielle Chanel,
who exasperated the entire nation by betraying France and joining the Nazis. A severe punishment will be... 그런데 코코 샤넬의 판결을 앞둔 판사에게 한 통의 쪽지가 전달됐다. 쪽지를 보고 깜짝 놀라는 판사. 도대체 어떤 쪽지인 걸까? 그리고 1시간 후 무죄를 선고받은 코코 샤넬은 재판장을 유유히 빠져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Get out of France, you traitor! You tried to regain our country! The French government should banish Coco Chanel! 패션의 여왕 코코 샤넬.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2014년) 국제보도 전문 채널 프랑스 24의 방송 내용에 프랑스 전 국민이 분노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나치 스파이로 활동한 한 여성의 정체를 밝힌 것인데 It was an 18 or 19-page police file in which it appears that Gabrielle Coco Chanel was a Nazi agent with a specific ID number working for the German military intelligence agency. 방송에서 공개된 프랑스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코코 샤넬은 독일군 첩보기관의 정보원으로 고유 번호와 코드명까지 부여받은 스파이라는 것. 코코 샤넬이 나치의 스파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인 어느 날. Oh, Chanel! It's been too long. How have you been? Very good, very good. Come on, have a seat. 스페인에 있는 영국 대사관을 찾은 코코 샤넬. The Prime Minister must be really busy these days. I'm wondering if he has been wearing the hat I bought him last time. In fact, I came all the way here just to see him. As you know, the Prime Minister is very busy these days because of this never-ending war. And a few days ago, he caught the flu, and he's still so sick that he hasn't even been able to come into the office today. Really? But I'll be very sad without seeing him after coming all the way here. Isn't there any possibility I could see him even if it's just for 2 seconds? I understand that you've come a long way, but I'm afraid that it's just not possible to see the Prime Minister today. Well, in that case, can you just give him this letter? 영국의 수상 처칠을 만날 수 없게 되자 그녀는 한 통의 편지를 내미는데 윈스턴 처칠, 당신은 피와 눈물을 예견했고 이미 실현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전쟁을 끝내야 해요. 영국의 수상으로서 독일의 화해의 손길을 내미세요.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당신의 친구 코코 샤넬로부터. 그런데 코코 샤넬의 이러한 평화주의적 행동은 조국인 프랑스가 아닌 독일을 위한 일이었다. 5개월 전 베를린 나치 부대를 찾아간 코코 샤넬. This is Coco Chanel, globally admired French designer. Chanel. This is Officer Theodore Mon. Welcome, Chanel. I heard you have some important suggestion for us.
I obtained from intelligence that Churchill is visiting the British Embassy in Madrid, Spain, this November. Can you get me a pass? What do you want to do with Churchill? If the war continues like this, Germany has no chance in winning. I want to meet him and convince him to come back. Chanel, are you well aware of what you just said? If you participate in this activity, you will be a traitor, selling out France. I know what I'm getting myself into. I already turned my back into France to help Germany. 그녀는 독일을 위해 조국인 프랑스를 배신한 것이다. 당시 코코 샤넬은 패션에 이어 향수와 보석 사업까지 연이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프랑스는 물론 영국 최상류층 귀족들까지 그녀의 옷을 즐겨 입었고 할리우드 진출 후 세계 패션의 중심지인 뉴욕 입성을 앞두고 있던 그녀. 그런데 It is not the time for fashion. 그녀는 파리 항공거리에 있는 매장을 폐업했고 2,500명이나 되는 전 직원을 해고했다. 독일을 위해 생업까지 포기했던 것이다. 그녀는 대체 왜 부와 명예를 포기하면서까지 나치의 스파이가 된 걸까? If you participate in this activity, you will be a traitor, selling out France. I do know what I got myself into. I already turned my back into France to help Germany. 독일군 장교와 사랑에 빠졌다? 당시 그녀는 프랑스가 식민지 상태임에도 독일 장교와 초호화 호텔에서 동거 중이었는데 Darling, when is this war going to end? Soon. I hate this war. I'm afraid if Germany lose, I will lose you as well. Don't worry. This war is gonna end soon. And as soon as it's over, I will divorce my wife. 열세 살 연하의 유부남인 독일 장교를 사랑한 코코 샤넬. 독일이 전쟁에서 지면 애인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랑을 지키기 위해 나치의 스파이가 됐다는 것이다. This is a picture of my cousin. I heard he's in a concentration camp. Can you get him out of there? Getting one prisoner out is a piece of cake. But it depends on you whether this kid comes out alive or comes out as a corpse. What do you mean? Miss Chanel, aren't you friends with Churchill, the Prime Minister of Britain? 수용소에 감금된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코코 샤넬은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과 친분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독일 나치군은 수용소에 갇혀있던 코코 샤넬의 조카 앙드레 팔라스를 풀어주는 대신 그녀를 나치의 스파이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향수 재산권을 갖기 위해서였다? 코코 샤넬은 1939년부터 자사 최고의 향수 브랜드와 관련된 재산권 다툼 중이었다. 당시 향수의 재산권은 유태인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재산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나치에 협력했다는 것이다. Winston Churchill, the British Prime Minister. Yes,
I can handle a man of this level. No big deal. 허영심과 망상에 사로잡혔다? 영국 귀족 웨스트민스터 공작을 통해 처칠과의 인맥을 쌓았던 코코 샤넬. 그녀는 처칠 외에도 수많은 셀럽과 교류가 잦았는데 자신이라면 처칠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반역죄로 재판장에 섰던 코코 샤넬은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았을까? 판결 직전 도착한 쪽지는 코코 샤넬의 재판 결과를 뒤집었는데 This is British Prime Minister Winston Churchill. Please release my friend right now. 그것은 놀랍게도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의 쪽지였다. 실제로 코코 샤넬의 인생을 다룬 여러 권의 전기에는 그녀의 목숨을 구해준 이가 윈스턴 처칠이라고 밝히고 있다. Gabrielle Chanel, not guilty. 체포된 지 1시간 만에 재판장을 빠져나온 코코 샤넬. 하지만 Get out of France, you traitor! You tried to regain our country! The French government should banish Coco Chanel! 재판 이후 프랑스 시민들은 코코 샤넬에게 분노했다. 결국 그녀는 고국인 프랑스를 떠나 스위스로 망명해야 했고 별장에서 긴 침묵의 시간을 보낸다. 10년이 지난 후 프랑스로 돌아왔지만 반역자가 된 그녀는 재개하지 못했고 재판에서 나치에 협조한 혐의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코코 샤넬은 사망 후에도 프랑스가 아닌 스위스에 묻혔다. 프랑스 대표 디자이너와 조국을 배신한 스파이. 그녀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지난 2014년 8월 태국을 놀라게 한 사건이 발생한다. 네, 경찰입니다. 네, 여기 방콕 시내인데요. 신고 좀 하려고요. 무슨 신고요? 아무래도 인신매매단 같은데요? 예? 인신매매단이요? 예, 거기가 어디죠? 네. 네, 알겠습니다. 선배,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무슨 신고? 방콕 시내라는데 집 근처에 인신매매단이 서는 것 같답니다. 뭐라고? 빨리 가자고. 인신매매단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태국 경찰.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 무슨 일이시죠? 경찰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요. 잠깐 안에 좀 둘러봐도 되겠죠? 아니, 무슨 일인데요? 신고된 현장을 살피는 형사들. 그런데 무슨 냄새야? 현장을 본 형사들의 표정이 무척 당황스러운데 대체 무엇을 본 걸까? 누구세요? 놀랍게도 집안엔 갓난아이와 여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 대체 이들은 무슨 관계인 걸까?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다. 또 다른 방에서도 발견된 아이와 여자들. 심지어 만삭의 임신부까지 함께 있었는데 총 9명의 갓난아이와 10명의 여자들. 대체 이 집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 아니, 이 애들이 다 뭡니까 대체? 그냥 우리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돈 받고 아이들 돌보고 있다고요. 부모는요? 부모가 누군데요?
혹시 이거 영아 인신매매단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린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한 거예요. 뭐라고요? 마치 영화 보고서 같은 의문의 현장. 대체 이 많은 아이들을 이곳에 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며칠 후 전 아무 잘못이 없다니까요. 9명의 영아 발견 사건의 용의자로 한 청년이 붙잡혔다. 그는 바로 일본인 시게타 미츠도키. 이봐요, 시게타 씨. 당신 그 애들 데리고 뭐 하려고 한 거야? 아니, 그 어린애들을 데리고 뭘 합니까? 당신 혹시 영아 인신매매범 아니야? 이보세요, 형사님. 인신매매라뇨. 그 아이들은 모두 제 핏줄을 이어받은 소중한 제 자식들입니다. 놀랍게도 발견된 9명의 아이들이 모두 자신의 친자라는 주장. 전 세계 평화를 위해 1000명의 자식을 낳고 싶을 뿐이라고요. 뭐? 황당한 말을 하는 이 남자. 그는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 태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 대리모 출산극은 태국을 넘어 전 세계에 화제가 됐는데 9명의 갓난아이와 아이를 돌보는 여성들이 한꺼번에 발견되면서 수많은 억측이 양산된 것. 게다가 이 아이들 모두 대리모 출산으로 태어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는데 9명 아이들의 아버지가 모두 자신이라 주장하는 일본인이 등장하면서 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결국 태국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수상한 한 병원을 포착하게 된다. 뭐야 이거? 이 많은 애들이 다 아빠가 같다고? 예? 그게 말이 돼요? 놀랍게도 9명 아이들의 상부가 모두 일본인 시게타 미츠도키로 밝혀진 것이다. 그는 대체 왜 이 많은 아이들을 낳은 걸까? 아니, 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합니까? 난 세계 평화를 위해 자식들을 많이 낳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내 재산을 물려줄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서 대리 출산을 한 겁니다. 뭐? 아니, 태국에선 법적으로 대리모 출산이 가능한데 왜 이 난리들입니까? 태국에서의 대리모 출산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시게타. 그는 알고 보니 일본의 유명 IT 기업 회장의 장남이었다. 본인 자산만 70억엔, 우리 돈으로 약 700억이 넘는 재벌 2세였던 것. 이제 가봐도 되죠? 시게타가 상당한 자산가란 사실이 확인되자 인신매매 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태국 경찰은 간단한 조사 후 그를 풀어주게 되고 시게타는 이 모든 의혹을 뒤로 한 채 곧장 일본으로 출국했다.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선배, 이것 좀 보세요. 시게타가 태국에서 대리모로 아이를 21명이나 낳았다는데요? 아니, 뭐... 당초 알려진 9명이 아니라 놀랍게도 모두 21명이라는 것. 아기들의 국적은 스페인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이스라엘과 스웨덴,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모두 8개 나라로 확인됐는데 그는 대체 태국에서 무슨 일을 벌였던 걸까? 태국이
한국엔 젊고 건강한 대리모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인도보단 대리모 시장이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인도에서 하는 것보다 태국이 더 훨씬 나으실 겁니다. 난 앞으로 1년에 10명에서 15명 정도 아이를 계속 낳을 겁니다. 네. 왜 놀라시죠? 그 정도는 낳아야 내 계획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혹시 그 계획이라는 게 나중에 일본에서 선거에 출마할 겁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대가족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100명에서 많게는 1000명까지 낳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니, 1000명요? 아니, 그러려면 비용이 좀 만만치 않으실 텐데요. 그런 건 상관없고요. 그보다 혹시 지금 내 건강한 정자들을 꽤 오랫동안 냉동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만약 아이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해서 대리모 출산을 감행했을 거란 증언. 자신이 직접 대리모를 정해 상당한 금액의 출산 비용을 지급했고 이미 13명의 아이들은 출생신고까지 마친 상태였다. 실제 대리모 출산을 위해 2012년부터 60여 차례 이상 태국을 방문했던 시게타. 전 세계 1000명의 자녀를 갖고 싶다던 시게타. 그는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 시게타의 대리모 사건이 터진 후 자국인 일본에서는 그의 수상한 행동을 이렇게 분석했다. 본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외국 국적의 자녀가 있을 경우 국외 재산 상속분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 즉, 시게타가 부친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일본 국적이 아닌 해외 국적의 자녀를 두어 상속세를 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일본 세법에 따르면 100억엔의 현금 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유무에 따라 약 1660명의 자녀가 필요하다는 것. 적어도 100명에서 많게는 1000명까지 낳는 게 내 목표입니다. 시게타가 1000명의 자녀를 운운한 이유가 혹시 탈세를 하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두 번째 가설은 여전히 남아있는 범죄와의 연관성이다. The existence across Nigeria, and it is estimated that 아이들을 인신매매의 대상으로 삼아 범죄에 이용하려 했다는 것인데, 하지만 시게타는 태어난 아이들에게 좋은 보육 환경을 제공했고 이로 모아 범죄와의 연관성도 희박한 상황이다. 네, 일본 대사관입니다. 네? 뭐라고요? 24살 된 젊은 청년인데 자기가 대리모를 들여서 애를 1000명을 낳겠다잖아요. 아무래도 정신이 이상한 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세 번째 가설은 시게타에게 망상 증세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는 이제 제가 잘 키울게요. 시게타는 따뜻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전혀 이상한 사람 같지 않았어요. 실제 시게타를 만났던 대리모들은 그가 매우 정상적이었다고 전했고 결국 망상 증세 역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대리모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태국 경찰은 뒤늦게 시게타의 소환을 요청했지만 그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 결국 그가 벌인 대리모 파동의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런데
내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 태국 정부한테 소송을 걸어서 내 권리를 꼭 되찾고 말 거야. 2015년 1월 시게타는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 중인 태국 정부를 상대로 보호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000명의 자녀를 원했던 시게타. 그 비밀은 오직 본인만이 알고 있다. Or not to be. Wasn't it noble in the... What you feel sorry for? First read the script. Get out of France! You're a traitor!